젊은 시절엔 내일이 언제나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계획도 많았고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던 시절이었지요. 그땐 하루하루가 모험이었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게 된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새삼 실감합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지나온 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속에는 웃음도, 눈물도,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오랜 친구 상호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은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는 60살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밝은 햇살 속에서도 형님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그 말에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비단 형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건강 검진 한 번 더 받을 걸,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둘 걸,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삶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땐 선택이 가볍게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결정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간 넘긴 분들 대부분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60대와 70대에 접어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날들이 후회보다는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도 아니고 어려운 연구 결과도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 택배 기사님, 동네 약사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살아가는 분들이 직접 겪은 일상적인 경험과 그 안에 녹아있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무릎이 찌뿌둥할 때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기보다는 오늘 저녁집 앞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팔을 흔들며 5분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발걸음을 매일 내딛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소소한 움직임 하나가 쌓여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분들은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목돈이 생기면 든든하지만 그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주택관리비, 손주 학비,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금세 바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지출의 속도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정순재 어르신은 생활비, 예비비, 비상금, 그리고 즐거움 통장까지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사용하셨습니다. 비율이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고 필요 없는 자동 결제를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적절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낡은 옷 대신 새 옷 한 벌을 사 입거나 따뜻한 찻집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데 돈을 쓰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돈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한 인생 공부입니다.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경제적인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와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고독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된 명준 어르신은 하루를 알차게 보내십니다. 아침엔 탁구를 치고, 점심에는 혼자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음악과 함께 일기를 씁니다. 이러한 하루 일과 덕분에 외로움도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 동료를 만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소박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나누는 이야기의 온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 크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주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보거나 동네 도서관의 공예 교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금세 익숙해집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종이접기에서 주름이 생기고 바늘귀에 실이 잘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을 더욱 활기차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70대 이후에 악기 연주를 시작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배우는 동안은 나이를 잊게 된다고요. 이처럼 건강, 돈, 관계, 배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걷기로 건강을 지키면 병원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더 넉넉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다시 관계를 맑게 해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따뜻한 국 한 숟갈을 들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열릴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 돈, 관계, 그리고 배움이라는 삶의 내 기둥을 통해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작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쉽지 않지. 맞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입니다. 무릎이 쑤실 때마다 핑계를 대며 앉아있기보다는 오늘 단 10걸음만이라도 걸어보는 것. 통장을 보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차근히 확인해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피하지 말고 동네 복지관의 강의 하나를 찾아보는 것.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짧은 강좌나 취미를 시도해보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80, 90, 그 이후까지도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국 한 그릇 앞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 너머 저녁 하늘을 보며 내일 더 건강한 나를 위해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우리 모두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약속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